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원칙과 과정 6장의 2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닐과 존스와 다마시의 견해입니다. 맥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역복지 활동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복지 활동의 목표는 사회복지 자원과 사회복지 욕구 간의 효과적인 적응을 강조를 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복지 활동에 있어서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로 이해를 하고 상호 오전성에 입각을 해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며 현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각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각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의 복지활동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욕구의 가변성에 따른 사업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인간의 욕구는 계속 변한다는 사실과 사람들과 집단들 간의 관계도 계속 변한다는 현실이 지역복지 활동에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능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는 상호 의존적으로 맡은 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임을 인식하는 일을 그 실천 원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한 바 있는 존스와 다마슨의 견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와 성장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개인과 집단처럼 지역사회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화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자기 결정의 권리를 가지며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은 거부를 해야 합니다. 지역복지 활동의 토대는 사회적인 욕구이며 따라서 각 욕구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는 단순해야 함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분배의 공평성을 유지를 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집권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며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동시에 자체의 사업과 이익을 유지하려는 태도 등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일반 원리들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더넴의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56페이지입니다. 더넴은 지역사회의 복지 실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30여 개에 이르는 일련의 원리들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여기서는 그 핵심적인 10가지 내용들만을 소개하여서 종합해 보기로 합니다.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는 조직 운영 및 사업의 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적인 원칙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집단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도덕적으로 재정적인 지지에 기초해야 하고 능력 있는 지도력을 전제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조의 개념은 지역사회 복지 조직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 원칙과 편의주의 관점에서 조장이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드님의 견해로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의 역할은 문제 해결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민 집단과 조직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원조 및 창의적인 지도력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되 최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일련의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계획으로 특징이 지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욕구에 기초를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고 항상 가변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욕구에 기초해서 해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욕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그런 어떤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것은 서비스 수혜자들의 요구와 봉사 능력에 바탕을 두고 시작을 해서 발전되고 수정이 되며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시설 프로그램은 조직 단위와 실전 단위에 맞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규모라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비례를 하며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조직과 관리는 가능한 한 간단해야 되며 개별적 자치에 기초해서 공통의 관심을 위해서 통일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도력은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동원과 발전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관과 프로그램을 창출을 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결과를 창의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단순한 보호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예방입니다. 따라서 보호보다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지역사회 조직의 건전한 구호이고 원리입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지도력은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동원과 발전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관과 프로그램을 창출을 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결과를 창의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15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건전한 계획과 행동을 위한 적절한 사실 기반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사회복지 계획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발전, 수정, 종결시키는 기능, 사회복지의 기준을 달성해서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기능, 그리고 사회복지의 욕구, 자원, 목적, 계획,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공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기능이나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의 공적인 지지와 참여를 고무시키는 기능 등을 수행을 합니다. 2절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천 과정과 유사하지만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은 어떤 특정 모델이나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기보다 지역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 과정에 대하여 본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기, 그리고 욕구를 사정하기, 그리고 실천 계획 및 실행하기, 그리고 평가하기에
네 단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확인입니다. 책은 1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 확인을 위해서 우선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중독되지 않는 욕구와 문제를 파악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개념화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 수립을 위한 구상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실천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이해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지역 주민 요인이나 사회자원 요인 그리고 권력 구조 요인 등으로 구분을 하여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요인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지역사회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공청회와 통계 자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문제 확인이나 지역사회의 관습이나 축제 등의 개성 정도가 그 지역 주민의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그 지역 구분은 행정적인 구분으로서 그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지역 구분과 자연 환경에 의한 지역 구분 및 지형에 의한 지역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구분은 근거리지만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원거리지만 교류가 활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의한 지역 구분은 강이나 산 등과 같이 자연 환경에 의한 지역 구분도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산업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발생하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농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그 지역마다 연령별 인구 구성비가 다르고 주거 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차이가 나므로 발생하는 문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원이나 그리고 각종 회관, 쇼핑센터, 문화센터 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주민 생활과 교류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요인을 또 살펴보면 인구의 동태 및 인구학적인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지역의 인구 규모와 전입 전출에 의한 이동 경량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파악을 해야 되고 세대의 종류와 세대당 인원수 등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주민 의식을 파악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장단점에 대한 의식과 원인이나 그리고 지역에 대한 기속감이나 그리고 주민단체에 대한 의식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의식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리고 주민 간의 네트워크 파악은 주민 집단을 편성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등과 형성이 되는 사회적인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원 요원입니다. 사회자원 요원으로서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자원을 이용하여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그리고 공공기관과 비공식적인 조직, 정보자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표 6-1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 구분 및 내용을 표를 먼저 살펴보면 자원 구분으로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공공기관이나 비공식 조직 그리고 정보에 관한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동안 있었던 어떤 이제 역사적인 인물도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고가 있는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물적 자원으로서는 후원금 개발이 가능한 기업 및 복지 지원에 대한 재단이나 후원금을 개발할 수 있는 계층,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입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 마을에 자영업자가 한 10군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군데 정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많은 협찬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나 비공식 조직에서는 공공기관은 창원시청 또 때로는 이렇게 뭐 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등이 있고 저희는 군은 아니기 때문에 군청은 빼겠습니다. 하지만 함안군이나 뭐 어령군이나 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군청도 필요하겠죠. 거창군, 함양군. 자, 시민단체는 문화나 체육이나 종교시설, 그리고 주민조직으로는 자원봉사조직이나 민간서비스 제공자 등입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자원입니다. 사회기관의 서비스 종류와 분포 상황이며 주민과 밀접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 확인을 위한 실정적 자료와 수집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자, 책 5 권력구조 요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구조 요인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조직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을 합니다. 공식적인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지도자의 특성과 양자의 힘의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공식적인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지도자의 양자의 힘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역 주민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를 파악을 합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확인을 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지역 문제와 관련된 가치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주체를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선 누가 주어진 문제를 문제로 보는가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떠한 가치관과 제도가 문제를 발생을 시키며 존속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지배계층의 사고방식을 분석을 해야 하고, 넷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견해를 분석을 해야 하며, 다섯째, 전문 분야가 갖는 견해와 가치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의 자원 구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문제를 확인하는데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역사적 문화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자원 요인, 지역 주민 요인, 그리고 사회자원 요인, 그리고 권력 구조 요인까지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것을 사업 계획으로 만든 또다시 모함 1구 마을에서 이런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어 난 것이 있는데,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욕구 사정하기까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알아보았던 지역 주민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사회 자원에 대한 것을 모함마을 1구를 개요로 해서 한번 마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대해서 창원에서 부산까지나 이렇게 울산이나 경남, 우리 경남 전체권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시간 소요를 지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행정적인 구분은 근거리지만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원거리지만 교류가 활발한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지도로 나타내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서울에서 마을까지는 4시간 30분 그리고 부산에서 마을까지는 55분 소요를 하고 이렇게 거리를 나타냈고 실제로 창원시 여창구 동읍 모암 1구 마을은 그 인터체인지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을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대한 이제 개요로서는 지금 이제 마을의 대표는 이제 전한섭 씨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마을의 이제 대표는 전한섭 씨였고 우리의 이제 산업 현황은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특히 단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조직으로는 주민회의에 이제 마을 대소사를 결정을 하고 주민회의로서 그리고 마을회나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마을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관련 사업 주요 성과는 농촌 공감의 효율적인 입체적 개발을 통해서 농촌 지역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고 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복원을 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서 인구를 유입한다든지 그리고 마을 주민 참여 증가를 이뤄서 마을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제 그게 어디에 있냐면 159페이지 지역의 인구 규모와 전입 전출에 의한 이동 경향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의 개요에서 마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76가구가 있는데 귀농귀촌을 한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일반 농가가 76가구인데 여기서 인구는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가 91명입니다. 남자가 91명이고 여자가 8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그때 시점으로는 평균 연령이 67세였는데 지금은 5세 정도가 우리가 다 올라갔고 사람들이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지금은 지금 한 2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원조사 및 보유 현황입니다. 자연자원으로는 수자원으로서는 동판저수지나 소류주 그리고 이제 지하수 생활용수가 있으며 동물 식물 자원으로서는 저희는 철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 자원으로서는 보호수, 당산나무가 있고 철새가 날아드는 아름다운 저수지의 풍경이 있고 그리고 주남 저수지 인근에 있다라는 자연 경관 자원이 있으며 자연 자원에 대한 총평으로서는 도시 근교에 있어서 문화생활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제 자원으로서는 농림축수산물이 있으며 단감이 있고 밭작물로는 배추나 참깨, 들깨, 고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자원은 단감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추어탕이 있습니다. 창원시 어창구 동읍 모암마을에 그 당시에 추어탕이 대표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문화 자원은 158페이지 보시면 역사적인 문화적인 요인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는 당산이 있고 당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는 모암에 신선한 바위를 갖고 신선히 바위를 갖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생긴 바위가 모암 마을 당산터라고 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으로는 전래놀이 전문가인 김예경이 그 당시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자원으로서는 교육시설, 창원 동중학교나 참 좋은 어린이집이 있으며 의료복지시설로는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이 있고 문화시설로는 쉼터나 운동기구가 그 당산마을 앞에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조직 및 공동체 활성으로는 주민회의가 있고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고 마을 만들기, 지금 농촌어르신 복지 시범마을 진행 중 지금 이 사업은 5천만 원 상당에 해당이 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조사 및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 사진입니다. 글로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쉼터 여기입니다. 당산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건강 100세 건강 운동으로 어르신들이 지금부터 2015년도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크레이션 치매 예방 교육,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앞 시간에 보여드렸던 수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이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2017년도 농촌 생활지도 마을에서 음식을 이용한 치매 예방 교육, 아주 간단한 재료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요 나머지 시간들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 수고하셨습니다.